이번 주말 집회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죠.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중도하고 보수가 더 결집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는데 고 김문기 씨 있잖아요. 경기도 네. 이제 처장 하셨던 이제 김문기 씨 관련해서 그 유가족 반응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보니까 아이고 참 그래요. 예. 그 이제 어제 뭐 조정훈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예. 어떻게 소통이 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우셨다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요. 우셨다 그러고 그 좀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아 가지고 분식점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이제 어제 네. 판결에서 좀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많이 기대했겠죠. 그렇죠. 많이 기대했죠. 그래서 그죠. 두 번째 어떤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을 맞이했다라고 할 정도로 어제 굉장히 충격이 컸다 그러고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살면서 오늘이 두 번째로 슬픈 날이네요.라고 덧붙였다고. 맞아요. 그리고 아들은 지난번에 언론에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그렇죠. 기자회견하면서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랑 어떤 사이였는지를 속속히 증언을 했을 정도였었는데 네. 아마 온 가족이 부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부 다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까. 좀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좀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에서 바로 잡힐 거다라고 저는 좀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좀 그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자녀분들이 특히 좀 마음의 상처가 컸을 텐데 네. 절대로 낙담하지 말고 좀 기운 내라고 말씀 전해주고 싶네요. 그 예전에는요 정치권이 사법부 판단에 존중한다 보통 이런 의견을 냈어요. 결론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최근에는 이런 중대 사건에서 판결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이런 말이 좀 사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헌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국민들 한 15명 정도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나올 정도죠.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도 뭐 그런 법원에도 비슷한 결과가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만약 예. 법원에 대해서 이번 주에 아마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불신하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보면 원래 2023년입니다. 1심에서 무죄였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온 형사재판의 최종심에서 네. 이게 2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 2심 같은 경우에는 바뀐 사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심과 2심이 사실심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예. 판다 본인이 해석을 달리한 거예요. 예.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세상에 무죄가 돼버렸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 가면은 지난 2023년 좀 전에 설명드린 그렇죠. 그 판단에 의해서 다시 이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왜 이재명 대표 주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주변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뭐 판사별로 뭐 법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앞으로 누가 법원을 얼마나 존중을 할까 스스로 법원에 대한 신뢰를 법원이 저하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뭐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했었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서부지법에서 뭐 공수처가 영장 쇼핑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었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었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구속 영장을 서부지법이 다 발부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황운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사건이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그렇죠. 경우는. 김기현 이제 전 예. 대표죠.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에서 사실상 이제 그 기획 수사로 해서 공작 또는 이제 그 제보라 그러죠. 하명 수사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울산시장 사를 뺏겼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분노를 했었죠. 1심에서 징역 3년에 나왔었는데 2심에서 이것도 완전히 무죄가 됐었습니다. 자기 30년직의 당선이 소원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했던 특정인 때문에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본 당사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그 수사를 이제 제보를 기획해가지고 이제 하명 이제 수사를 실행한 사람이죠. 예. 이분까지도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그런 선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다음에 민주당 시절의 어떤 범죄 행위가 전부 다 특정 판사라든가 어떤 특정 법원이라든가 여기를 통해서 무죄로 바뀌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이야말로 정말 민주당에서 뭔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를 좀 보니까 법원이 각종 논리로 무죄를 줬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서 그런 이재명에게 국민이라는 허들 하나만 남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해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일극체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민주당은요 지금 이번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내각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세력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친문 친문 의원들도 있을 거고 친문 세력도 있는데 예. 내각제를 해서 한번 우리나라 그 87년 그 헌법 체제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렇게 무죄를 받아가지고 조기 대선이 만약 이루어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제도를 바꾸고 있느냐, 본인의 대통령 체제를 5년 만기로 풀로 다 채우면서 내각제가 물 건너가 아니겠느냐라면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내각제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바람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무죄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그런 걱정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뭐 개헌 얘기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개헌 얘기하던 내각제 얘기하던 일부 세력과 그 민주당 내 뭐 비명 세력 이런 사람들이 가장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내각제 이 얘기는요, 아마 그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아마 민주당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친문 세력들,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공천을 못 받은 공천 학살된 피해자들, 그분들의 내각제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과연 내각제 얘기가 또 풀릴지, 또 내각제 얘기가 어떻게 또 친문 세력의 어떤 중심으로 돼가지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내각제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는 걸 네네. 짧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익현 변호사님과 함께 2부에서 좀 상세히 다뤄보겠지만 오히려 보수층을 똘똘 뭉치게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대놓고 2심 재판부가 이재명한테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재에 있는 중도 보수 헌재 재판관들도 저기 이재명의 항소심도 저렇게 대놓고 이재명 밀어줬는데 우리도 차라리 마음 편하게 잘 됐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각하를 좀 고민하지 말고 우리도 손 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헌재에 있는 이제 우파 재판관들끼리 좀 뭉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히려 보수층을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후폭풍으로 좀 여권도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무죄 후폭풍으로 여권도 좀 오히려 뭉치는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핵 찬성파로 분류가 됐었던 친한계에서도 대통령 파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죠. 대통령 파면 안 된다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특히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권한 예. 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 민주당하고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왔었죠. 문영배 재판관이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핸드폰 바꾼 의미가 뭐겠느냐? 민주당한테 지금 헌재에서 나오는 평의 분위기가 5대 3을 못 깨겠다 도저히. 자기들은 이제 이걸 뭐 7대 1 정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5대 3 구조를 못 깨겠다면서 SOS 구호를 쳤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 집회도 하고 삭발도 하고 뭐 단식도 하고 했는데 등등, 어쨌든 핸드폰을 바꿨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도와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신호로 혹시 핸드폰을 바꾼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 지금 평의 분위기가 5대 3에서 어쩌면 4대 4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말씀도 저희가 좀 이따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박정원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분이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현 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시 퇴장론을 주장해온 한 중립성향 의원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만 가지고도 30차례 줄탄핵을 하는데 정권까지 차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뭐 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친한계, 특히 박정훈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네. 박정훈 의원뿐만 아닐 거야. 아마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박정훈이 어쨌든 박정훈이 처음으로 좀 첫 발을 내디는 것 같아요. 예. 퍼스트 펭귄 같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친한계 입장이 나왔는데 아마 친한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뒤따르는 펭귄들도 있지 않을까. 여권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그러니까 이 야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의석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예. 계속 지금 줄탄핵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빨리 좀 판단해 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이런 판단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예. 좀 늦었더라도 지금 그렇게 판단해 주는 자체가 어쨌든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특히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도 입장을 바꿀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저쪽이 상당히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내고 있던데 뭐 탄핵 될 때까지 뭐 단식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친한계에서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이 나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토요일, 모레는 일요일인데 주말에 집회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집회, 주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정치권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말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론에 불이 붙을 것이다. 예, 결집을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주말 집회 때마다 안 중요한 집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항상 집회 때마다 새로운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었고요. 새로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죠.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중도하고 보수가 더 결집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결집하겠느냐 이거는 내일 집회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느냐 네. 그걸 보면 좀 더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에서도 특히 민노총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집회 규모를 좀 늘리려고 한다. 지난번에는 민노총에서 어떻게 했었죠? 집회 나와라 안 나오면 벌금 7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요. 돈을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사람까지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만 얼마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뭐 총파업까지 하겠다라고 총격전을 펼치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또 전농에서 트랙터로 또 가지고 올라서 광화문에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일대 교통 혼잡도 있고 했었는데 이틀 대치를 하고 조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양쪽 진영에서 총 결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지난번처럼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아마 10배 이상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번 주말에 특히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의원 거의 전원이 참석을 했다 이러면서 100만 명이 모였다 이랬는데 뭐 실제로는 1.8만 명이다. 그렇죠.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 주말에도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저희가 김익현 변호사님하고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헌법재판소에게 간단히 좀 저희가 대변인과 해볼게요. 네. 그 SBS 같은 공중파에서도 최근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5대3 정도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 상당히 맞습니다. 진일보하는 결과 아닌가 예. 싶은데 그 전에는 거의 뭐 공중파라든지 그다음에 좌파 언론에서는 8대0 이런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마흔역 임명을 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SBS가 상당히 법조가 강한 방송사입니다. 이렇게 법조 취재가 강한 곳인데 5대3을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대3이 지금 다른 실제보다는 더 단단하게 굳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이게 5대3 보도를 할 때 기자가 이렇게 썼을 때 위에 데스크가 또 보고 판단했을 건데 아마 보도하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원래 아시겠지만 보도할 거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도한 과정이라든가 누구한테 취재했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보통 이제 공개를 하지 않죠. 예.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상당히 신뢰를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출처에 의해서 5대3이 현재 굳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취재가 된 것 같아요. 보통 100 정도 취재하면 한 5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아예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가게 되면 이거 나중에 책임지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뭐 그 취재원이 좀 곤란해지게 되는 경우,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딱 적절히 쓰게 되는데 5대3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눌러서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4대4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취재는 4대4인데 보도는 아마 조금 안전하게 가자 해서 5대3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흔여 재판국 후보 임명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거의 사활을 걸고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 심하게 얘기하면요. 산불 지금 피해가 막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산불 피해 도와줄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목숨 지금 26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헬기 조종사도 돌아가시고 많은 공무원들도 돌아가시고 했는데 국민들은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는 상황인데 지금 마녀 재판관하고 이 딜을 하는 거래를 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대로 이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하고 있는 건지 민생에 정말 관심이 있는 건지 오로지 마녀 재판관 인민노련 출신이 마녀 재판관한테만 이렇게 몰두하는 어느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탄핵하겠다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또 뭐 탄핵하겠다 이러고 뭐 발의돼 있죠 지금. 발의됐잖아요. 뭐 또 그런 상황인데 급기야 이제 헌재 패싱론까지도 들고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박찬대 원내대표예요. 박찬대 원내대표인데 예. 이것도 김호준 씨가 또 이걸 또 같이 받아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말하기 참 하지만은 김호준 씨가 상당히 이런 그 방법들을 민주당에 파이프를 대가지고 공급해 준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밥 먹고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무렵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갖고 맨날 음모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추론이다. 나중에 들킬 것 같으면은 뭐 추가 취재를 해보겠다. 이렇게 그 패턴이 있거든요. 맨날 말하는 패턴이. 맨날 음모론 군불대기 하는 그런 방송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호준 씨도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국민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오히려 현재보다 더 어렵습니다. 국민 투표라는 자체 하려고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 국민 투표에 대한 이제 부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다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조금 더 많죠. 그렇죠. 그런 매체 여론조사 더 많은데 국민의힘 그러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건데 어떤 자신감이나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야당이 이러는 것도 좀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뭐 헌재 패싱론에 대해서도 그 우원식 의장이 그런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또 민주당의 입장에 공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고가 지연될수록 혼란이 커질 것이다.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또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요 가장 헌정 질서를 훼손한 최초의 사례를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잊어버렸겠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여소야대로 지금 국회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당들만 선정을 해가지고 상임위 위원장을 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국회의장이 바로 이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통과시킬 때 삭감안만 반영돼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의장도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초예요. 그리고 지금 탄핵안 발의할 때도 그때 뭐 이미 헌재에서 논의가 됐지만 탄핵안도 탄핵안뿐만 아니라 그 이제 대행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 200명, 150만 명 이 문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151명으로 해가지고 통과시켰던 또 최초 의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헌재에서 이제 국회에서 계속 이제 역사의 최초의 어떤 오명을 계속 남기고 있는 그런 국회의장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왜 그 정당의 소속이 안 되게 탈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취지가 뭐냐면 공정하게 국회 운영하는 건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또 가장 편파적인 국회의장이기도 하다. 지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